황량수와 톡톡톡 오늘 제11화로 최재집 의혁투 대표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2부 이 메르스와 박주신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의혁투 예.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예. 이 단체를 2월 달에 띄우셨죠. 만들어진 것은 5월 중순. 5월 초입니까? 예, 5월 중순.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의료계 내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들고 아무튼 저희들은 일단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의료 전문 직업성이라는 가치입니다. 영어로는 Medical Professionalism. 의사로서 전문 직업성의 윤리를 확립하자. 이 의료 전문 직업성을 확립해서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정의로운 의료 제도를 만들어내자. 이게 우리 단체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 박원순 시장이 네. 자신이 의료 전문인도 아니면서 예. 삼성병원의 의사가 네. 우리의 1,500명 이상의 네. 사람들에게 메르스를 전파하는 그런 위험을 퍼뜨렸다 예. 라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예. 대선 후보로 좀 많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예.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의사협회가 예. 갑자기 나서가지고 박주신 문제에 대해서 예. 뭐 그 MRI나 엑스레이 영상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뭐 비전문인 시장이 나서서 그런 의료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의사 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끼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혁투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의혹 입장은 그래서 사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메르스 사태가 대충 올해 5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시작해서 삼성 서울병원이 가장 또 서울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감염 원인이 됐고 또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초 진단도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병원에 있던 말 그대로 이제 일반외과의 혈관외과 쪽 그 전공으로 임상 강사를 하고 있던 우리 35번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어떤 증상 발현 시기와 또 활동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이 6월 초에 갑자기 느닷없이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준전시 상태다. 수도방위 사령권까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브리핑을 하고 35번 그 환자 이분은 의사였고 응급실 진료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환자한테 메르스가 옮겨져서 이제 메르스 환자가 돼버린 말 그대로 굉장히 순간 희생을 하는 의사입니다. 진료를 하다가 그 어떤 중대한 감염병에 걸려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감염병에 걸려서 그런 사람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35번 환자 그분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의사로 나를 만들었다. 나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의료윤리, 내가 증상이 의심이 되고 이미 확진 환자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빨리 실시하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보건소하고 어떤 실갱이 끝에 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보내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고 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 사람이 마치 박원순 시장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메르스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대중적인 집단적 행사에 다 참가했다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거죠. 사실 요약하자면 전혀 다릅니다. 예, 그 35번 의사분은 자신이 알고 난 뒤에는 대중적인 어떤 모임이나 현장에 전혀 가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의사로서
아주 모범적인 어떤 대처를 했다. 저희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제가 이미 그 고발을 하셨죠? 예,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을 고발했고 그 고발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제보된 자료들을 다 제출했죠. 예. 그러면 저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는 피고발인 조사는 이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이라 명예훼손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관계 일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 의지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그 35번 환자 박 선생님 가족하고는 밀접하게 계속 지금 그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근데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그 35번 환자 박 선생님이 완전히 완쾌가 돼서 의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 박원순 시장을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처벌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유보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그 담당 검사 측에다가 전달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 나중에 다 완쾌되고 나서 그 문제는 진행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힘 있는 사람 참 잘못하고 마음대로 떠들었는데 네. 처벌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좀 있네요. 예, 너무나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3번, 4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의식불명 상태까지도 가셨죠? 의식불명하고 네. 심정지가 2번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기적이라고 늘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근데 거기에서 네. 삼성병원이 네. 가장 많은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네. 일종의 매도를 당했고 네. 그랬는데 삼성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당하고도 네. 입장이 없습니까? 입장이 없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뭐 한국에 뭐 큰 기업이 하는 병원에 예, 뭐 참 왜 그 처벌이 안 되는가 하는 거는 또 예. 들으시는 분이 제 말 현관 속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박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예, 예.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죠. 예, 예. 자, 박주신 문제에서 이 본질은 뭡니까? 지금 뭐 박주신이 찍은 네. 뭐 MRI나 엑스레이 사진과 네. 그다음에 공개 신검에서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졌던 이 강용석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네. 가졌던 자료가 네.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네. 뭐 그거하고 또 일부는 치아 기록이 도저히 뭐 박주신의 어떤 이 경제적 상태, 네. 계층적 상태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네. 근데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박주신 문제는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주신이 어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건 꼭 병역을 어떤 면제받는 게 아니라 현역이 됐던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서.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병역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죠. 과연 대리 신검자를 이용했던 어떤 디지털 이미지 조작을 했든지 간에 어떤 거짓,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병역 면탈 그런 행위를 했는가, 이게 사실 본질입니다. 이걸 밝히는 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떤 또 적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그 박주신의 것으로 제출된 요추 MRI 사진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최초 사실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강용석 의원에게 그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다는 2012년도 12월에 찍었다는 요추 MRI 사진이 무소속 당시 강용석 의원에게 입수가 됐습니다. 예. 그 경로를 저는 이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대충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실명을 곤란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문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건 도저히 20대 중후반 청년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소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 신검자가 사진을 갖고 와서 어떤 병역 등급을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 이것을 이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강하게 제기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2012년 2월 21일 날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한 7,000명 정도가 가입되는 굉장히 큰 의사단체가 있습니다. 당시 대표는 노완규 대표였고, 이분은 나중에 의사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2월 21일 날 정부구사 총련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20대 중후반 관련 영상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등 소견들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20대 중후반의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컸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그런 어떤 강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2월 22일 날 기습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소위 공개신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사실 공개신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밀실검사였습니다. 밀실검사. 아주 제한된, 통제된, 그리고 아주 부실한 개인식별 마크도 붙여가지 않고 찍고 부실한 밀실검사를 통해서 강남 자생한방병원에 지금 허리 MRI하고 그날 당일날 2012년 2월 20일 날 세브란스에 지금 MRI가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제 그걸 받아서 마치 다 의혹 해소된 것 같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은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승리자라도 된 듯이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듯 보였죠. 근데 그 요추 MRI를 그때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한 사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양승호 영상학과 전문의 양승호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그걸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건 아무리 자기 30년 영상학과 임상경험사, 그분은 영상학과 전문이기도 하고 핵의학과 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추부 척추의 골수 신호강도 골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맞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그런 말을 별로 쓰기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관련된 교과서도 여러 번 집필하셨고 자신의 30년 이상 경험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20대 중후반의 남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자기 판단만으로 생각하고 품고 일상생활 하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6일 날 2012년 그것을 공표를 합니다. 양승호 박사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이제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됐다고 2월 20일 날 26일 4일 만에 다시 국민적 의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 단체들에서 소수 단체들에서 또 소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박주신 씨를 고발했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이제 차근차근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 일이 이제 조금 이제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2004년 6월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2014년. 네, 2014년 작년 6월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고발을 해야 자기가 정당하다고 비춰지니까. 그래서 5월달에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그 양승호 박사를 비롯해서 김우현 치과원장 등 7명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는 이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다죠. 제가 안철수 의원을 예. 딸의 그 유학 문제를 예. 옛날 좀 제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저를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가 이제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해서 예. 저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죠. 예. 근데 이제 이 선관위에 고발하는 거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본인이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예. 취하한다 이러더라도 선관위에 고발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는 선관위에 고발을 한다고 봅니다. 왜? 그냥 명예훼손의 사인 간의 관계에 사인으로 이렇게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중에 치하했다면 이 사람 처벌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고발해놓고 나는 치하했다고 생색 다 내도 결국은 그렇게 고발된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고발을 7명이 다 했고 그 재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판 과정에서 차기환 변호사란 분이 우연찮게 피고인들 몇 명에 의해서 우리 변호사로 선임을 좀 하고 싶다. 그것을 응하신 다음에 차기환 변호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차기환 변호사가 정말 각고운 노력으로 그리고 큰 지혜를 발휘해서 다양한 수많은 증거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 중에 바로 그 아주 중요한 그 공군 입대할 당시에 2012년 8월달에 공군 입대할 당시에 흉부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사진, 전후 전면 사진입니다.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이 있고 2014년 7월달에 영국 가기 전에 비자 발급용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이 있고 그리고 2012년 11월달에 2012년 12월달에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전 척추 올 스파인 전후면 그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찍었을까요? 그것은 일단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찍은 거죠.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군대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민간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꼭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찍고 또 진단서는 근처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의사한테 진단서를 또 발급받았죠. 그럼 허위 발급 아닙니까? 허위 발급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그 병명정 자체가 이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지를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물들이 나온 거죠. 가장 지금 중요한 증거물은 이건 치아 사진이나 뭐 캔틸리버 브릿지라든지 여러 가지 치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 전문가들은 치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치과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진, 그 세 장의 사진을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물로, 법학적 증거물로 본 거죠. 비자 때 사진, 자생한방병원 사진, 공군에서 찍은 사진. 왜냐하면 요축 MRI라는 것은요, 요축 MRI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고 검찰 측도 인정하고 박원순 측도 인정하고 피고 측도 인정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쪽에서는 진짜 박주신일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피고 측에서는 저건 진짜 박주신일 것이 아니더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공군하고 비자 사진은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다 박주신일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자생에서 찍은 전 척추 전후면 그 엑스레이 사진은 저쪽에서는 박주신일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피고 측에서는 박주신일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게 정점이다. 제일 정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의료 그 병력 그걸 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찍은 거니까 이 사진이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사진이라는 점이 증명이 되면 이것은 중대한 어떤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두 사진이 다른 인물의 사진이라고 그 피사체가 다른 인물이라고 의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의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미 증명이 됐지만 의학이라는 건 100%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박주신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당한 사진들을 못 찍자 요추 MRI도 찍고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도 찍고 전척추 AP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진짜 그 사진이 맞는 이 피사체가 박주신 자신이 맞는 것인지를 가리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주장을 해왔던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12월 20일 예. 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1월 20일 날 터무니없는 이유가 박원순 아버지가 영국에서 장가가 있는 결혼해 있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증인 출석을 못한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공소장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아들이 직접 소식이 안 쓰면 부모하고는 연락을 주고 받을 거니까 그럼 부모한테 보내서 공소장을 영국에 있는 아들한테 간접으로라도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기가 거기에서 공인이니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그 며느리는 롯데 호텔 상무 딸 아닙니까? 그 맹모양 며느리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뭐 정경대학인가? 정경대학원 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들은 뭐 거기에서 취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유학을 갔다 그러는데 그럼 돈은 누가 벌고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송금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합니까? 전화번호도 모른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무슨 복잡한 이론을 알고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국민적인 상식, 도덕도 우리가 상식적 도덕, 일반적 도덕, 뭐 대단한 도덕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예. 그러면 네. 허리가 네. 예를 들어 백력을 멘탈 받을 때 제출된 네. 그 MRI나 엑스레이에 의하면 그런 허리로 이 예를 들어서 유학 가서 접시를 닦거나 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허리 MRI를 찍은 사진이 2012년도 것이 있고 그 이후에도 명지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물론 이제 허리 상태는 변하는 예,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적어도 입수한 그 정보로는 허리가 아파서 치료력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문제가 될 정도로 네. 군대를 예를 들어서 멘탈할 정도로 네.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치료를 하는 게 아 계속 그냥 이게 얼마나 네. 불편합니까? 앉아서 네. 일어서기도 어렵고요. 차를 탔다가 차에 내리기도 어렵고 예, 예. 의자에 앉기도 어렵고 밥 먹을 때마다 개고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까? 군대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치료받은 적이 없고 군대에 나와서도 사실 허리가 아파서 하면 치료를 진단과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의료보험 기록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네. 확인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치료받은 기록이 만약에 있으면 정형외과 가서 했을 거 예, 아닙니까? 그죠? 개인 의원이든 다 그게 다 결국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 보험 때문에 다 기록이 남지 된단 않습니까? 말이죠. 근데 예. 계속 MRI만 찍었습니다. MRI. 그러니까 군대 빠지려고 MRI만 예. 찍었고 이 부분이 치료를 안 만약에 받았다. 거짓말,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 측은 저를 내일 당장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 사실 유포에 용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 뭐 빈민청이라서 아픈 거 억지로 참고 요즘 예. 뭐 개인 부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예, 거 예. 치료에 예. 아픈 걸 그렇게 억지로 참았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 계층적으로 보면 권력 계층으로 보면 예. 초상류층인 분이 예, 심지어 뭐 대기업에 예, 상무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킬 만한 분이 예. 허리가 아팠는데 치료를 안 하다. 그리고 또 새신랑이 그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또 했는지. 그것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뭐 저기 상류층끼리 결혼할 때는 몸이 건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증명서 다 발급받고 예, 예.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허리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도 그 12월 달에 찍은 요추 MRI 사진을 보면요. 4번, 5번하고 5번하고 청골 1번 그 디스크가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수액이 탈출된 정도가 매우 심해서 그 MRI 소견을 보면은 일상생활이 이래서는 굉장히 힘들다. 통증도 매우 심하고. 그 수액이 이 밖으로 예. 이렇게 나온 탈수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짝짝짝 조직적으로 예, 예, 예. 있는 이 척추 마디들이 예. 어긋나면서 그렇죠. 안에 있는 수액이 골수 같은 예.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뒤로 빠져 뒤로 빠진다는 그 거죠. 신경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러면은- 그야말로 허리에 네. 조금만 삐거대도 움직이기가 거의 어려운데 그 정도 수액이 밖으로 탈수된다 할 정도면 그 고통이나 예, 이 행동이 거의 이 행동 거지가 예. 거의 마비될 정도일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운동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면 배변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척수 때문에. 정형외과에는 별로 응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그 근력 저하, 그다음에 배변요 기능에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정형외과적 응급으로 돼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MRI를 찍고 뭐든지 감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척수 안에 신경이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 수액이 탈수될 정도면 예. 신경을 건드릴 거고 그죠? 예, 예. 자 오늘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예, 뭐,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레이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된 소견들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요약적으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군 비자 사진 2군하고 그 다음에 자생가방 병원의 전척추 AP 사진 그 두 사진군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제시됐던 차이점 흉추 1번의 극상돌기에 휘어지는 방향이 틀리다. 그 다음에 우측 제1늑골에서 석회화 소견이 이쪽은 보이지 않는데 이쪽은 보인다. 그 다음에 저희 의욕추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소견
좌측 견갑골 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 보구돌기하고 관절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각도가 너무나 상이해서 같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 그 다음에 견쇄관절의 형태, 특히 저는 어깨관절을 굉장히 많이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깨관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깨관절의 형태를 봤을 때도 견쇄관절의 어떤 인대의 이완 정도를 봤을 때도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보기 어렵다. 또 견봉의 어떤 두께라든지 이런 소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소견을 연대 세브란스 동문 교수 전문의 세 분께서 지난 2015년 10월 25일 날 또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이제 내과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과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중에서 기관의 소견을 아주 중시해서 기관의 소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더군다나 실험을 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 제가 그동안에 발표를 어디에선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또 마련이 돼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소견을 주관하신 분은 이 남동기 내과 전문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내과 전문의십니다. 그리고 혈액종양내과라고 해서 고위험한 암 치료를 하는 아주 고도 어떤 그런 어떤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학에서 당시에 병리학 그리고 해부학 그리고 당시로는 상당히 첨단적인 학문이었던 세포생물학 등에 대해서 2년 반 정도 하고 당시 토머스 제퍼슨 병원에서 스텝으로 남아달라고 요청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어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기관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소견들을 주신 거죠. 제가 기관을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이 뭐냐? 기관, 이게 지금 해부학 실제 사람의 단면도입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모형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호흡기라는 것, 우리가 호흡 숨을 쉬는 기도, 에어웨이라는 것은 입에 이제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 인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는 이 툭 튀어나온 데 있으면 여기 후두가 있습니다. 이 후두를 지나서 내려오는 연골에 의해서 쌓여진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겁니다. 요놈이 요걸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영어로는 트라키아. 이 기관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내려와서 여기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나눠지는 부분. 이 나눠지는 부분을 우리가 기관 분기부, 카리나라고 합니다. 카리나라고 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나눠지고 왼쪽으로 나눠지고 이것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브롱쿠스. 이것도 기관지, 브롱쿠스. 그래서 기관지. 우측은 우기관지, 좌기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관의 주행은 어떤 특성이 있냐? 되게 경추 5, 6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길이가. 그래서 흉추 4번, 5번, 6번 이런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휘어지는 라이트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냥 직선으로 주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기관의 특성이 뭐냐? 호흡에 따라 거의 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따라. 물론 20대에서는 우리가 숨을 한껏 들이쉬었을 때는 조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숨을 내쉬었을 때는 약간 올라오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지만 30대 이상 넘어가면 해부학 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하 운동도 제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딱 고정된다는 거죠. 일정한 연령이 되면. 예,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혈관하고 종격동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있고 기관지로는 식도가 지나갑니다. 식도. 그리고 이 기관이 요 대동맥 궁이라는 놈에 의해서 한번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기관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기관지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관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이 기관 주변에 조직들을 보십시오. 각종 혈관이나
결체 조직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종벽동이라고 합니다. 중종벽, 메디아스틴. 이 조직을 봤을 때 혈관,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체 조직에 의해서 꽉 잡혀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뭐 들어갈 틈이 네. 없이 꽉 차가 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숨에 의해서 특히 좌우로 변형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관지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디아스틴은 중종벽동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슴팍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든 앞에서 뒤에서 사진을 찍든 별로 형태는 고사하고 두께도 별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놈이 기관입니다. 요놈이 기관. 여기에서 이 사진에서 요놈이 기관이고 이게 이제 대동맥궁. 대동맥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들이 딱 잡혀 있어요. 앞쪽에서는. 뒤에는 식도가 있고 양쪽에서는 종벽동의 결체 조직이 있고. 말 그대로 상하 운동은 20대에서는 탄력성 있는 20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하 운동은 2.4c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근데 30대 때부터는 그 상하 운동도 제한이 되고 좌우로 움직임은 정상적인 폐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단 폐에 병적인 상태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병적인 상태는 근데 대부분 다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기흉, 심한 기흉. 기흉이라는 헛파에 것은 구멍이 생기죠. 헛파에 바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늑막강에 갑자기 공기가 차면서 밀어붙여버려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빨리 치료 안 하면. 긴장성의 기흉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해부학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앞자 오렐리라는 이 저자를 따서 오렐리 해부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기초 인간 해부학, 기초 인간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기관은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검은 영상으로 언제나 잘 보인다. 이 부분이 업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대한영상학회에서 감정을 냈는데 저희들이 그걸 보고 대한영상학회라면 우리나라 영상학과 전문의 2,50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상학의 수준은 사실 세계적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상학에서 낸 감정 소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관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전면 배치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남동기 교수님이 그분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가운 입고 사기치지 마라.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의사 가운 입고 사기를 치지 말자는 얘기죠. 거기에 기관은 분명히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쏘게 되면 검은 영상으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권위 있는 이것은 뭐 1, 2년, 10년, 20년 된 건 해부학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그레이 해부학처럼 많이 참조한 해부학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수백 년의 경험들이 녹아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에요.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 영상은 다이콘 파일로서 선명한 영상입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남동기 교수님께서 자세 변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상한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셨습니다. 실험. 이게 동일한 한 사람 겁니다. 동일한 한 사람. 동일한 한 성인의 건인데 이 기관 주행을 이게 주행입니다. 이 시커멓게 내려오는 거. 이 시커멓게 내려오는 이 주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후전면 사진으로 찍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슴사진 찍을 때 찍은 것이고 이게 전후면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앞에서 뒤로 이 내려오는 주행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쯤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카리나라는 뭐 이 기관 분기부를 표시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
다 그 똑같네. 똑같죠. 예. 이건 어떻게 찍은 고개를 이렇게 하고 것이냐면 이렇게 하고. 고개를 좌우로 한 다음에 찍어본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한 다음에 고개를 좌로 돌려도 좌로 돌리면 당연히 약간 경사가 지겠죠. 근데 경사가 져도 상대적인 요 주행 방향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 예. 이 상태에서 또 찍어봤어요. 예. 동일한 사람 똑같아요. 주행이 예. 변화가 없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영상학계에서 또 일부 영상학과 의사들이 말하는 몸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기관의 주행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직접 이외에도 지금 실험을 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의사들이. 또 이 남동현 교수님께서 또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아의 기관들을 또 촬영을 했습니다. 소아. 예. 11개월짜리 아이, 18개월짜리, 36개월짜리 과연 이런 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기관이 잘 보이는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찍어봤더니 잘 보여요. 여기 이 부분에서 시커멓게 이게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보호상 화질을 보면 이게 18개월, 11개월짜리, 18개월짜리 다 그 보호자 동의 받고 지금 사진 이렇게 하는 겁니다. 36개월짜리도 36개월짜리 잘 보이죠. 예. 아무래도 이 사진은 뭐냐? 소아에서도 영유아에서도 기관의 주행은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아까 오렐리 해부학에서 말한 것처럼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 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흥분해서 제가 좀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아의 기관 주행 이건 동일한 한 화나인데 18개월 때, 27개월 때, 37개월 때 한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찍은 겁니다. 성장할 때 기관의 주행 변화가 있는가? 요 쭉 내려오시는 거 보면 더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직경이 커지거나 이런 거 있죠. 주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장할 때도 소아가 그만큼 기관은 잡혀 있고 묶여 있는 고정된 그런 고정된 그런 기관이 고정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박주신 공군 신금 사진 그리고 이게 2011년 8월이죠. 박주신 생각하십시오. 201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자정하고요. 2011년 12월입니다. 기관 주행을 여기 이 부분은 이 빨간 차는 아까 기관 분기부 커리나라는 부분입니다. 주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 분기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 같이 약간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죠. 약간의. 예, 이쪽도 보시면 약간 휘어 있죠. 예, 약간 근데 이 강남 자생한방병원에 똑바로 찍은 사람 직선이네. 똑바릅니다. 분기부까지. 예. 이런 이 좌우 형태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흡에 따라서 찍는 어떤 촬영 각도 방향에 따라서 기관의 좌우 변화, 형태 변화는 이런 식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나 요약하자면 예. 또 동작 찍은 동작, 위치 앞뒤든 예. 옆이든 촬영 또 본인이 각도. 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예, 하든 예. 또 숨을 들이쉬든 내뿜든 예. 간에 기관이 이런 휘연 각도나 이런 내용들은 예. 변하지 않는 거. 어릴 때도 하물며 변하지 않는데 예. 나이가 지금 30 된 사람이 예. 변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가장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지금 소문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두 개 보면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이 사람은 있는데 거의 흉곽의 형태나 예. 기관의 주행이나 같은 사람이고 이미 같은 사람으로 예, 근데 시작을 자생병원에서 한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는 이 기관의 위치가 예. 모양이 다르네요, 그죠? 모양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른 사람이다 그런 예. 결론을 내렸고 예. 그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예. 실명 그런 예. 오늘 그 최대집 대표님은 지금까지 나왔던 뭐 MRI 사진, 엑스레이 사진의 논란에 더해서 한국 최고의 영상 전문 또 이 기관지 전문 의사께서 지금 기관지의 모양은 나이나 또 동작이나 예. 또 예를 들어서 호흡의 행태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있고 특히 30을 넘어서는 그게 고정이 된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진 3개 중에 오른쪽으로 약간 휘었고 예. 사진 한 개는 이 기관이 기관지의 갈라치는 데까지 스트레이트로 예. 아주 직선이다. 예. 이것은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
라는 부분이 오늘 최대집 대표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예. 자, 최대집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 싸움이 좀 오래 갈 건데, 예. 자, 어떻게 이 싸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소견은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 박주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재검증을 실시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자. 왜냐? 객관적인 저희들이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입장은 그것을 본인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11월 20일 증인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것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일관하면서 사법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자세로 어떤 그런 일관하는 박원순 시장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운동의 어떤 성격을 완전히 달리해야 된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검증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공권력의 강제력이 동원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 병역법 위반으로 1000명의 시민이 박주신을 고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강한 어떤 요구를 응집시켜서 국민의 힘으로 예. 어떤 국가공권력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어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동으로 나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예. 결국은 아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예. 대선 때까지 문대면서 갈 것이고 예. 또 한국에 힘 있는 권위 있는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 편을 들어주는데 앞장설 것이다. 예. 자,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1000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 그 자신과 관련된 문제, 이건 박원순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예. 이런 모든 멘탈 의혹에 있어서 예.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 어디 있어든 뭔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새로운 의혹은 사람의 기관과 기관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데 그것은 완전히 세계적인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이 이론이나 책이나 또 권위 있는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최대집 대표께서 여기 나와서 또 다른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당장 내일 고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또 방송을 네. 거짓 방송을 하는 혐의로 같이 고소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요. 이제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행동으로 예. 공권력이 정당한 어떤 부분으로 행사되어서 박원순 시장도 공권력 행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용기 있는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